네, SK이노베이션이 헝가리에 전기차 배터리 3공장을 짓는다는 소식과 함께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이 상황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주원 기자. 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와 함께 유럽 배터리 신규 공장 투자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SK 배터리 헝가리 법인에 1조 2,675억 원을 출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게 일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2028년까지 8년에 걸쳐서 분할 출자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그때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나눠서 집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유럽 공장에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 헝가리 법인을 설립하고요. 투자에 들어가서 2019년에 1공장을 완공해서 현재 가동 중입니다. 2공장은 현재 건설 중이고요.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공장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관련한 해외 공장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헝가리가 유럽 거점이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중국과 미국 이렇게 주요 전기차 시장, 주요 시장의 어떤 거점에 지금 생산 공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헝가리와 중국에서는 양산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미국과 또 중국에서 또 헝가리에서도 추가로 양산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역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서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어가는 상황들 또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종합해서 내린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인데 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SK이노베이션의 존재감은 미미했습니다. 네. 우리 업체 중에 LG화학과 삼성 SDI의 경쟁 체제 속에서 SK이노베이션이 나도 할래 정도, 그러니까 깍두기 느낌으로 네. 시작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에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고요. LG화학과의 기술 유출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인력 스카웃이나 투자에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기차 내 배터리 탑재량 기준으로 지금은 삼성 SDI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 보면 업체별로 2018년, 2019년, 2020년 배터리 tab재량의 변화를 지금 그래프로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2018년 수치가 1기가와트 시에도 못 미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삼성 SDI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주목되는 점은 SNE 리서치에서 네. SK이노베이션이 삼성 SDI를 제치고 국내 2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인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점이지만 그룹 차원에서 SK가 분리막 또 동박 등 배터리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좀 반영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 SDI의 증설 규모는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앞으로 SK의 배터리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어제 SK그룹 지주회사인 SK 주식회사가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의미하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IE 테크놀로지는 분리막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SK에너지는 충전기 설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SK넥실리스는 동박 생산 이렇게 각각의 분야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일체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고 또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의 앞으로 배터리 사업을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자, 앞서 그 앵커 멘트를 통해서 SK이노베이션 이제 실적을 좀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코로나 여파가 컸습니다. 이해라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분기만 떼놓고 보든 아니면 지난해 한 해를 기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봐도 모두 영업 손실을 좀 크게 기록을 했는데요. 네. 표를 보시면서 좀 자세히 내용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매출액은 30% 정도 감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20년 4분기 영업 손실 2,43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영업 손실이 2조 5,680
88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이 연간 기준으로도 창사 이래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크게 영업 손실을 보았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업 손실 대부분 그러니까 한 86% 상당의 적자를 석유화학부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한 네. 2조 2천억 원 상당인데요. 이 사업 구조를 살펴보시면 SK이노베이션이 현재 배터리 사업부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석유, 정유화학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 그러니까 사업 비중이 한 90% 상당이 되거든요. 배터리 사업부는 4%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비중이 많이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상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석유화학부 뭐 전 세계적으로 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조금은 기대해 볼 것이 이 배터리 사업부 말씀하신 매출액이 네. 크게 좀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1조 연간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이 2019년 대비해서 한 133% 성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규모 적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1조 원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네, 일단 SK이노베이션은 현금 출자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으로 3조 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할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뭐 전액 다 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만 쓴다기보다는 뭐 ESG 펀드나 또 그린 본드를 통한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초에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배터리 2공장 건설을 위해서 그린 본드로 10억 달러를 조달하기로 결정한 바 있죠. 이 그린 본드는 전기차 같은 친환경 분야 자금 지출을 위한 차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뭐 사업의 친환경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 조단위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도 한 4조 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한 바 있고 올해도 뭐 그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예고를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재무 부담이 회계상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이미 국내외 신용평가사들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 바,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의 신용 등급 또 부담을 눈여겨보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제가 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 단계 낮춘 것으로 인해서 일단 추가적인 그 조정이나 부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현재 본업인, 그러니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유 사업의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이 또 가장 큰 지금 약점이긴 한데 네. 수요만 회복된다면 경기에 따라서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 이런 점들에서 충분히 가능성,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SKIE 테크놀로지를 연내 기업 공개한다는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또 자금 확보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SK이노베이션한테는 더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배터리 사업에 대한 믿음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온 것이 지금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오늘 실적 발표에서 나타난 것이 배터리 매출이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이제 어떤 하나의 그 단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앞으로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배터리 사업 부분의 그 성장 아주 고무적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좀 분사액이 이렇게 돼야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사 관련해서 좀 진행 상황 어떤지 이해하기 좀 말씀 주시죠. 네, 지난해 10월에 이 2차 전지 행사장에서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부 대표가 이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네. 배터리 사업 부문 분사를 검토 네, 중이라고요. 하지만 뭐 정확한 일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아마 재무부서에서 검토를 추후에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이 분사를 서두르고 또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업계에서 추측하기로는 이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배터리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사업 분할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석유화학부랑 같이 합쳐져 있을 때는 네. 영업 손실이 대규모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따로 떼놓고 보면 이게 흑자가 가시화되고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더 매력적인 그런 투자처로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부문에 대한 분석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라고 업계에서 추측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분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좀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안정된 이익을 보여야 매력적인 곳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투자금 유치 같은 것들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소송이 현재도 진행 중인데 네. 또 이런 부분도 역시나 이 과제로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시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이에 대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년부에 이 배터리 사업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익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내년이라고 밝힌 것이죠. 그런데 이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분사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LG화학에서 분사를 한 시점을 따져보면 이게 지난해 2분기거든요. 지난해 3분기 그 가시화되고 이것을 속도를 내겠다 이야기를 한 게 2분기, 3분기 이 정도였는데 네. 2분기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배터리 사업부에서 봤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에 분사를 한 건데 이때 기점으로 분사를 했던 그런 모습에 좀 비추어 보자면 SK 이노베이션도 아마 내년쯤에 이 손익분기점 달성을 한다라면 빠르면 내년이나 아니면 늦으면 내후년에 좀 이 분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구체적으로 좀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시기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또 LG 그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에서 좀 그 배터리 소송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이 시간에도 저희가 좀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 소송 진행권에 대해서 우리 정세균 총리가 기자회의장을 통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지적 사항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합의점이 좀 도출되는데 좀 영향이 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예요. 네. 정세균 총리가 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네. 이 LG와 SK 간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양사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네.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이번 양사의 분쟁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실 민간 기업 간의 법적인 다툼인 만큼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에 따라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뭐 제 생각에는 네. 아마 양사의 명분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LG와 SK도 왜 합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것이고요. 물밑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고 꾸준히 밝힌 바 있는데 그렇지만 주주들의 이익이 달린 문제이고 또 사업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진들조차도 쉽게 뭔가 딱 이 정도가 좋겠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정 총리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아마 양사의 대표이사 또는 두 그룹의 회장 간의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을까라는 또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나 미국 ITC의 최종 판결이 이제 10여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2월 10일 날 발표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양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최종 판결 전에 합의가 이끌어질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지금 안 좋은데 네. 일단 SK 이노베이션이 그래도 그나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네, 점, 뭐 맞습니다. 아주 소폭이지만 맞아요. 예, 네. 그런 점들은 조금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계속해서 우리 지금 하락장 속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다가 좀 전에 지금 살짝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우리 기업들인데 좀 양사의 리스크가 조금 더 이제 줄어드는 차원에서 좀 합의점이 잘 도출되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